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어제 한양대에 이어서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의 논술, 교과, 종합, 정시 등의 입학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3 학생들은 전부 다 들어보시고요. 재수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현재 형편에 맞는 전형만 골라서 골라듣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세대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과가 1학년 때는 송도의 국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이후로 신촌 캠퍼스로 돌아오거나 또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그냥 내리 쭉 전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멋진 대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맞을 건데 몇 가지 사항은 올해 5월에 발표하는 수시 모집 요강, 8월에 발표하는 정시 모집 요강에서 그게 확정된다라는 거고, 예체능이나 기회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은요, 좀 다른 대학교보다는 많은데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으로,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도 있고, 실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특기자 전형에 국제인재가 있고, 논술에 논술 전형이 있고, 수능 중심의 일반 전형이 있어서 이렇게 모집 단위에 따라서 혹은 수시나 정시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요. 연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에 교과도 보지 않고 수능 최저도 보지 않으니까 매우 매력적인 전형이죠. 게다가 대학의 네임밸류도 최상위권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그런 대학이고, 연대 자연계 논술의 특징은요, 수능 전에 실시를 합니다. 보통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에 시험을 실시하니까 연대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의 4문제인데 이건 예상이고요. 작년까지는 과학 탐구를 보면서 150분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가 저의 예상이고, 고교 과정의 전범위고 미적, 확통, 기하까지 출제를 하고요. 보통 연대는 수능의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런 논술 난도를 가진 대학이어서 수능식으로 말한다면 1등급은 너끈히 나오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야 되겠고, 올해는 자연계열에서는 과학 과목의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이제는 수학만 실시합니다. 이제는 과학을 보는 자연계열의 일반 대학은 서울여대 정도가 있고, 의학계열은 경희대나 연대미래, 아주대 정도만 남아 있어요. 연대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형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죠. 지원 자격이 현재 고3 학생만 해당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10명까지 받을 수 있고요. 고교 과정 전부를 국내에서 다 이수했어야 되고, 또 이수 과목 조건이 있는데 공통의 5과목, 일반 선택의 5과목, 진로 선택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국내고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이 조건이 다 해당되는 거죠. 전형 방법은 작년까지는 단계별로 전형했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봤지만 올해는 학생부 교과만으로 한 방에 뽑고요. 대신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보통 수능 최저라는 조건이 중간에 들어오면 작년에 합격자의 내신 성적보다는 올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양대도 이번에 수능 최저가 교과에서 생겼기 때문에 내신의 합격 컷은 조금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수능 최저는 모든 계열의 공통 조건은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고, 탐구를 반영한다면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탐구를 반영할 때는 과학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대는 수시에서는 아직도 예전의 조건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인문 계열은 국수탐 중에 2개합 4, 자연은 국수탐 중에 2개합 5인데 수학을 꼭 포함해야 되고, 의예치의의 약학은 국수탐 중에 1등급을 2개 이상 포함해야 되고, 생활과학과 간호는 인문이나 자연의 수능 최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단계별 전형도 아니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를 결합해서 일괄 전형으로 뽑으니까 전형이 매우 간단해지면서 조건은 조금 까다로워지는 셈이죠. 교과 반영 방법은요, 좀 다른 대학교하고는 특이하게 다른데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반영 과목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국수 영사과를 100점을 총점으로 반영하고 공통 과목이 30%, 일반이 50%, 진로가 20%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반영 과목 B는 국수 영사과 이외의 과목이고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등급별 환산 점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등급 이내에서만 거의 합격권이 형성되니까 2등급 이내만 관심 있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는요. 연대는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으로 학생부 종합이 나눠지고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은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 두 개로도 분류되고요. 면접의 방법도 조금 나눠집니다. 활동우수형은요.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글로벌 인지학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집 단위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인데요. 인문과 통합계열은 3배수인데 이 통합계열이란 게 생활과학대학과 간호를 말하고요. 자연은 4배수입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 60과 면접이 40%인데요. 면접이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면접으로 본답니다. 작년까지는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을 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 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수능 최저의 조건은 공통 조건은 영어 3등급에 한국사 4등급이고 탐구를 반영할 때는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해요.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 시에 미적 또는 기하, 탐구 반영 시에 과학만 인정합니다. 인문계열은 국수탐 중에 2합4, 자연계열은 국수탐 중에 2합5인데 수학을 꼭 포함해야 되고요. 의에 치의에 약학은 국수탐 중에 1등급을 각각 2개 이상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대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은 단계별 전형이고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 면접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치른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은요. 모집학과가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학과하고 글로벌 인지학부 이 두 개의 계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3배수, 2단계에서는 서류가 60에 면접이 40이고요. 수능 최저는 국내고 졸업 학생에게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하보에 국어 또는 수학을 포함해야 되고 영어 2등급에 한국사 4등급인데 작년까지는 영어가 1등급이었어야 되는데 영어가 2등급으로 약화됐어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은 최저가 없고요. 수학탐구에 수능 최저 충족 시에 지정 과목은 없습니다. 면접 방법은요. 제시문을 주고 면접을 하는데요.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 실제로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은 국제인재 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에 해당되는 거고 모집하는 그런 학과는 언더우드 학부에 인문사회가 110명, 생명과학공학이 10명으로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 60에 면접이 40이며 수능 최저가 없고 여기는요 영어 구술 면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을 영어로 된 제시문을 주고 영어로 구술 면접을 보는 게 특징입니다. 해외 고등학교나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이 여기 있는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를 지원할 수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국제형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국제계열이라고 언더우드 인문사회, 언더우드 생명과학, 아시아학 전공, 융합 인문사회과학, 융합과학, 글로벌 인지학부 여기 위에 5개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 있는 학과들은 학종의 국제형과 특기자 전형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내고 졸업한 학생이냐, 해외고 졸업한 학생이냐, 또는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이냐에 따라 지원 가능한 게 달라요. 여기 해외고가 검정고시 출신까지 포함해서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 논술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우수, 국제형 특기자 전형까지 살펴봤고요. 모집 인원을 보시고 여러분이 관심 갖는 그런 계열과 학과를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로 갈까요? 자, 연세대 정시 모집은 8월 말에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그때 확정이 되고요. 연세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통합계열, 국제계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고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우리가 원래 부르던 그런 명칭이잖아요. 여기에 통합계열, 국제계열 이런 모집 단위도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해서
요 유형별로 모집 단위가 그룹 지어져 있고 가산점이나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인문 요런 느낌의 그런 모집 단위 군과 정시에서 부르는 요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형 1은 인문사회 계열이고요. 사탐을 응시할 때 탐구 변환 점수의 3%를 가산점을 줍니다. 유형 2는 자연 계열인데요. 의예과나 약학도 포함이에요. 과탐을 응시할 때 탐구 변환 점수의 3%를 주고요. 나머지 유형 3, 4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냥 보통의 경우입니다. 올해 연대의 정시의 주요 변경사항은 자연계열의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학,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을 서로 다룬 두 과목을 응시했어야 하지만 이런 걸 폐지했고 자연계열의 과탐을 볼 때는 변환 점수의 3%를 가산해 준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이 상위권의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3%의 가산점이란 건 굉장히 크거든요. 연대는 수학에다가 다른 가산점을 주지 않는 대신 탐구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대 정시의 전형 방법은 모든 모집군이 가군인데요. 이번에 음대만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을 보는 대학은 의예과하고 언더우드 국제대학 체교과 정도가 면접을 따로 실시하고요. 반영 비율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형 1, 인문사회 계열, 유형 2, 자연 계열, 유형 3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렇게 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국어나 여기 수학은 여러분이 획득한 표준 점수를 적당히 잘 변형한 데다가 2분의 3배를 해서 반영 비율을 조금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이니까요.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인문은 국어를 많이 반영하고 자연은 수학을 많이 반영하나 보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설명은요. 각 모집 단위마다 전형 총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형 2를 보면 200, 300, 100, 300이면 합하면 900이죠. 그래서 900에다가 900분의 1000을 곱해서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바꿔준다라는 느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연대는 영어가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5점, 3등급이 87.5로 등급간의 점수 차가 크고 최상위권에서 연대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영어 2등급도 연대에 합격을 하긴 합니다. 근데 1등급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한국사는 가산점이었다가 2014학년도부터 감점제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4등급까지는 감점 없다가 5등급부터 조금씩 감점이 되는데 가산점이 있을 때 하고 지금 감점제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의예과랑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면접을 보는 대학인데요. 1단계에서는 수능이 900점이고 의예과는 2.5배수를 선발, 언더우드는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는 수능 900점에 면접을 100점 더해서 1000점 만점으로 전형 총점을 계산하고요. 의예과는 제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을 하는데 언더우드는 제시문 기반의 영어 제시문이 출제 가능하다 거의 출제를 하는 그런 모집 단위입니다. 연대와 고대는 가군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대학이고 나군의 서울대와 세트를 이루면서 지원하는 대학이죠. 이렇게 해서 연대의 수시 정시에 관한 2025학년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연대 송도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대학 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